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나 암 투병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는 정확한 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요 비율로 섞어서 블렌딩이나 착즙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이 되는 식사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뭐 부모 세대나 또 그 이전 세대에 암이 있었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 치유사로서 음식적인 것을 토대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식문화의 연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밥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이라는 게 나의 어떤 선택하고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습관화돼서 먹게 됩니다. 그 습관화된 음식이 나한테 잘 맞으면 병도 안 걸리고 병치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암도 안 걸리고 그러고 이제 건강하게 살 텐데, 이게 만약에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됩니다. 이런 분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이제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가 탈이 나거나 또는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나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식사에 필요한 음식들이 그 아이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성장기에 그 성장을 저해하고 발달해야 될 시기에 그런 데미지를 계속 가하면 우리가 커서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그 습관을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암의 발병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뭐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도 부합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결국은 미국에 조엘 펄먼이라는 유명하신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질병의 90%는 음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음식의 습관에 의해서 암이 걸린다라는 내용은 많이 이게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 시대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년대부터 패스트푸드가 많이 발달을 했고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굉장히 개선은 했죠. 그런데 그 1990년대에서 태어나서 한 10년, 20년간 이 그 성장기를 겪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때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어 있는 데미지가 지금도 시달리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0대, 50대보다 지금 20, 30대가 체력이 좋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건강 염려증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50대, 60대 또는 이렇게 노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제일 암이 많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일단은 소화기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가스가 차고 또는 배변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뭐 변비라든지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일단 먹는 식습관 또는 먹는 음식에 의해서 이미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질병화되는 거고요, 그 질병이 말단에는 암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암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은 늘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또는 배변불량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독 주스라고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ABC 주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ABC 주스 드셔서 효과를 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효과를 안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나의 소화불량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독소들, 그 다음에 찌꺼기들을 잘 배설할 수 있는 해독을 유발하는 그러한 좋은 해독 주스를 만들려면 자기 체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해독 주스를 만드는 정확한 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증상이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썼을 때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꿀팁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태생 레시피는요, 비트, 그 다음에 양배추, 사과입니다. 이거를
0.5 대 1 대 2로 비율을 맞추셔서 주스를 만드시면 좋고요. 대신에 재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스를 갈든 착즙을 하든 만들어서 드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스를 만들고 즉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당화가 일어나고 이게 오히려 당뇨를 또 유발한다든지 또는 당의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신선한 재료를 되도록이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구매하셔가지고 뭐 2, 3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신선하게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갈아서 드시는 거는 아침에 공복에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흡수율도 높고 몸에 효과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름에 태어나신 여름태생 체질들은요, 레시피를 파인애플 2, 양배추 1, 사과 2 비율로 섞어서 혼합해서 블렌딩하거나 착즙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주의사항 잘 기억하시고요. 추가 내용이지만 섬유질이 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섬유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착즙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나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블렌딩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아서 드시던 착즙을 드시던 그것은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갈아서 먹는 분들이 먹어봤더니 부글거리고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설사가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착즙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일 경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은 파인애플 3, 콜라비 2, 비트 1입니다. 요 비율로 섞어서 블렌딩이나 착즙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생들은요, 일단은 건조한 체질들이기 때문에 주스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자꾸 잘 드셔야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보충하시면 더 효과를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요, 물이 없으면 분해가 안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습관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가을 체질들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태생입니다. 겨울태생은요, 파인애플 3, 비트 1, 그 다음에 양배추 2 비율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즙이나 블렌딩 하시면 되고요. 아마 겨울태생들이 섬유질에 대한 반응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태생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을이나 겨울은 착즙으로 드시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생들은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차가운 상태로 착즙을 해서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보다 조금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상태로 착즙을 하셔서 또는 갈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체질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어느 정도 몸의 해독 또는 몸의 정화 또는 몸의 찌꺼기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고급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암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나 암 투병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찌꺼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빨리 배설을 하고 해독하고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드시게 되면 통증도 완화되고 또는 소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지 회복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암이나 당뇨나 이렇게 만성질환에 시달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실험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먹어라, 특정 거를 먹어라, 그러면 좋아진다, 이거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당근을 많이 먹어라 또는 사과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과연 다 좋을까요? 어떤 분은 사과가 독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당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전제품도 설명서를 읽고 운영하는 거와 설명서를 모르고 그냥 마구 쓰는 거하고는 틀리듯이 내 몸을 알고 선택하는 거와 내 몸을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바로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식사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태어난 계절 체질 분류법은 아주 보편적인 거고요,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질병 상태가 있거나 뭔가를 특정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하고 음식을 분류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병 환자들이 암을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심각했던 것들은 건강식품입니다. 제가 건강식품 회사를 뭐 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식품 회사를 이렇게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몸에 영향을 조금 미칩니다. 그런데 농축되어 있는 건강식품은 음식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고농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도 많이 줄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의 저해 요소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건강식품입니다. 오남용된 건강식품.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건강식품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죠? 귤, 오렌지, 키위,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라든지, 그 다음에 시금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타민 C에 농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름태생은 아까 말한 대로 홍삼, 인삼이 함유된 거. 대표적으로 삼계탕이죠. 삼계탕,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불리우는 삼계탕.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데미지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태생들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유류, 유가공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특히 우유 먹었을 때 가을생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유당불내증으로 부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겨울생들은 아까 오메가3라고 했죠. 오메가3는 어디서 추출하죠? 생선류에서 기름을 빼낸 게 오메가3입니다. 그러면 생선류들이 안 맞겠죠. 그래서 생선류들을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암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왜? 소화분해, 그 다음에 배설이 잘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건강하게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은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게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부터 바꾸시고 음식부터 관리하시고 음식부터 점검하시면 됩니다.